가면이라니 국민의힘이었다가 개혁신당이었다가 이리저리 힘쫓고 공천 쫓아 당적 쇼핑하던 카멜레온 같은 검사 출신 후보에게 정확하게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가면을 쓰고 유권자를 기만하는 후보는 바로 김용남 후보입니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해야 할 명확한 일은 의혹 종합 선물 세트 김용남 후보에 대한 결단을 하여 민주 진영 전체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원래 민주당 사람이에요. 민주당 후보하고 싸우고 있다는 게 되게 기괴해요. 지금 원래 민주당 사람인 조국이 저거로부터 공격받아가지고 배척당하고 다른 당을 만들어서 후보로 나와 있는데 민주당의 후보와 싸우고 있어 주로. 민주당 후보는 누구냐? 저쪽 당에서 온 사람이야. 평택을 선거에 김용남 후보가 되면 당장 민주당한테는 좋겠지만 대한민국에 저게 좋을까? 우리하고 색깔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통합이죠. 포용, 통합. 그런 역할을 잘해야 된다. 근데 집안에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내가 원래 우리 색깔은 이거야. 너 배고파서 들어왔지? 너 얻어먹을 게 있어 온 거지? 너 언제든지 나가가지고 배신할 거지? 라고 모욕을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6.3 지방선거도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를 응원해 주시고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큰 승리를 안겨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생과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정체성 논쟁을 가면서 조국 평택을 가지고 무슨 뉴 이재명이니 정체성 싸움을 하고 있으니 대구 경북이나 이런 데서 이 입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자기 모순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숫자가 과반이 넘어 이긴 건가 판단 주체 기준 따라 다 다릅니다. 근데 이길 거를 졌다 또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그 문제가 다르죠. 최소한 성공은 아니죠. 근데 이것도 결국은 국민들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총리로 내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회복을 진두지휘한 김민석 총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이재명 정부의 성과는 사실상 김 총리의 성과라 불러도 과히 틀리지 않습니다. 총리께서 지금 이제 사퇴를 하시게 될 테고 지금까지는 내각이 아주 잘 굴러왔다고 생각합니다. 강훈식 시장께서 적절히 잘 표현해 주셨던데 그 김인석 총리의 정말 뛰어난 리더십으로 내각은 정말 잡음 없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제가 제시하는 방향대로 치열하게 잘 달려왔어요. 성과도 많이 냈습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이렇게 단기간 내에 구체적 성과를 많이 낸 내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해줬죠. 근데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역할을 바꾸게 됐는데 네.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김태영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 대통령 말씀을 들으면 다음 당 대표는 김민석 총리가 돼야 한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게 읽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기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 지금 사퇴해서 딴 거 갑자기 맡을 가능성도 없을 것 같고. 네. 정청래 대표에 대한 어떤 유감이 잔뜩 묻어 있는 말씀이었던 것도 같고요. 예. 향후에 민주당 문제가 이대로 방치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런 판단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년 동안 믿고 맡겼는데 난장판이 됐어요. 자, 이번 6.3 지방선거 결과 그 이후 이제 처음 소장님 뵙는 건데 소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주당의 패배라고 평가하는 게 맞겠죠. 내용적으로. 네, 내용적으로. 예.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정신 승리를 했는데 이겼다고. 네. 전 이재명 대통령의 평가가 정확하다고 봅니다. 정확하다고 봐요. 대통령의 입장에서 사실상 약간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싶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것을 졌다.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사실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내란 종식, 완전한 내란 종식, 그럼요. 그리고 내란 세력인 국힘당의 거의 네. 이제 퇴출, 예. 이걸 원했던 거고요. 네. 초기에는 그런 정도의 기대가 나왔죠. 네. 뭐 대구에서도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지 예. 않습니까? 근데 막판에 이제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서 뚜껑을 열어 보니까 내란 세력들이 여기저기서 당선되고 뭐 추경호, 이진숙 같은. 아니 추경호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뭐 한동훈, 오세훈 네. 뭐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이 당선됐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다. 아니 게다가 또 뭐 일단 뭐 내란 청산의 문제도 있지만은 대권 후보 2명을 청천회가 만들어 줬어요. 그렇죠. 오세훈, 한동훈.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 걔네들을 정치적으로 회생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권 주자로 만들어 줬습니다. 아니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이 그저 윤석열이를 대권 주자로 만들어 준 것처럼 이런 패착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어쨌든 이번에 국민들이 내란 심판 의지를 상당히 발현을 해서 네. 상당한 정도 또 뭐 타격을 줬지만 예. 전반적으로 이번에 극우 세력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제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오세훈이나 한동훈 같은 사람의 당선은 상당한 저쪽의 입장에서 볼 때 의미가 네. 있죠. 향후 극우 세력은 오세훈, 한동훈 같은 사람들을 주축으로 재편되지 않겠느냐 네.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결국 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 확실하고요. 그런데 뭐 이번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런 말이 어떻게 뭐 구멍 밖으로 나옵니까? 참 결국에는 이 사람도 지금 정청래도 네. 그 다가올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로 나서서 연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년 후에 그 지방 선거가 아니라 총선, 네.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건데 참 암담합니다. 아니 그 이 대통령이 어제 이제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쭉 들어보니 정청래, 유시민, 김어준을 질타한 것이다. 일부 언론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한국일보 평가가 그러한데요. 대통령이 그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발언들, 특히 여권 내부에서 상당한 어떤 그 파장이 있을 발언을 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대통령의 속내를 한번 좀 분석해 주신다면. 네, 뭐 아까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네. 이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친문 세력의 이 언행이 금지선을 넘었다. 금지선을 넘었다. 도를 금도를 넘었다. 금도를 네. 넘고 있다 네. 하는 판단. 네. 그래서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향후 국정 운영과 개혁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 이건 좀 제거해야 되겠다 이 상황에서 그런 결심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중해 지금 그런 얘기예요. 자중해 정도를 넘어서서 행동으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선거에서 뭐 어쨌든 민주당의 잘못과 실책이 대단히 크고 제가 볼 땐 또 내부에서 평택 같은 경우에 드러났지만 뭐 사실 내란 세력과 싸워야 될 선거가 내부에서 싸움하는 거로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이런 표현도 했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내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제사 끝나면 먹으면서 즐겁게 놀아볼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냐? 한마디로 이제 사리사욕을 앞세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국가 운명을 놓고 뭐 다운 마음 먹는 것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 이번 선거에서 정말 대의에 충실하게 선거 전략을 이끌고 또 선거 임했느냐 모두가 그럼 뭐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태를 그대로 놔둔다면 뭐 앞으로 뭐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과감하게 이제 손을 좀 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선거에 앞으로 그 중요 선거가 2년 동안 없는데 그 2년 국정 운영에 동력이 달려 있는데 이렇게 선거를 망쳐 놓았으니 그렇죠. 이게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 믿고 맞습니다. 맡겨서는 안 되겠다. 직접 나서야겠다.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총리직 그만두고 당으로 돌아가서 당대표 선거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히니까 잔뜩 힘을 실어준 네.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강훈식 실장이 이재명 정부의 1년 성과는 김민석 총리의 몫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이튿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또 한 번 강훈식 실장이 말을 잘했다 네. 이러면서 또 한 번 아주 성공적인 내각 운영이었다라고 평가를 했고 이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이 대통령이 자기 민주당 대표 선거에 의해서 김민석 총리가 이제 대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아주 강력하게 피력했다라고 네.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거 지방선거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본격적으로 이제 개혁을 추진해야 될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리고 뭐 국정 운영에서도 네. 산적한 문제가 너무 많고 네. 이래서 지방선거를 잘 마무리하고 네. 빨리 그쪽에 일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근데 대권 주자를 만들어줬어 저쪽에다가. 그렇죠. 이게 진짜 이게 치 떨리는 일입니다 진짜. 하루 이틀 동안 힘들었다는 얘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정면 돌파를 해야 되겠다 네. 하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조 털레유 이분들 좀 각성하세요.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대통령 발목을 잡습니까? 참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자 이런 가운데 정청래 대표는 기자회견 끝난 다음에 대체 불가 이 대통령 이러면서 막 칭송을 했습니다. 그 속마음이 온전하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말은 왜 했을까 하는 생각이 살려주세요, 듭니다. 아니겠습니까?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이번 선거 패배의 책임을 져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사퇴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아니 사퇴를 압박하려고 이현주 최고위원이 본인부터 사퇴했어요. 네,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네. 선거가 패배했다라는 것이 기정사실로 인정되고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에게 뭐 예를 들면 질타를 했다 이런 것이 알려지면 다음번 당권 도전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네네. 거기에 이제 김민석 총리가 당 대표 후보로 나선다든가 할 경우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있겠어요. 선거 이겼다고 정치 승리하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네. 이런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뉴스공장 열심히 나갈 것이고 매불쇼 열심히 나갈 것이고 그래 보입니다만은 근데 이 대통령의 어떤 강력한 입장 표명 이거를 누를 수 있는 힘이 되지는 못할 겁니다. 정치를 이분은 좀 잘못하고 있어요. 많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누구에게 의존적인 정치를 하고 있어요. 응? 자기가 독자적으로 뭔가 주도권을 갖고 하는 게 없이 그냥 입이 큰 사람 이런 사람 등에 업혀가지고 정치를 해오고 있는데 이런 분에게 또 2년을 맡길 수는 없고 또 다음 총선을 또 맡길 수는 없는 법이고 그래요. 대통령의 생각은 그러해 보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뭐 결국에는 지금 이 방법에서는 대통령의 신임을 다시 얻기는 힘들 것 같고 네. 당은 지금 완전히 쪼개졌고 그래도 나갈까요? 전당대회? 뭐 그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면 포기할 수도 있긴 하겠죠. 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다고 평가해야 되겠죠. 네. 제가 하나 예언을 하는데 저는 오세훈 씨가 1년 안에 시장직이 박탈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명태균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이 반드시 시장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만약에 한 1년 이내에 확정 판결로 오세훈의 시장직이 박탈된다면은 다음 선거가 있지 않겠어요? 재선거? 보궐선거. 예. 네. 거기 정청래 나온다고 봅니다. 그 사람 이제 로망 중에 하나가 네. 서울시장이에요. 거기 나온다고 봐요. 예. 여러분 제가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보시죠. 예. 지난번에 사실 저 선거 전에 플래카드를 걸었는데 거기 서울시장 막 칭찬하는 플래카드를 걸었는데 서울시장 후보를 정원호 사진이 아니라 본인 사진을 거기 걸었어요. 어허. 본인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정원호 사진을 걸어야지 왜 자기 지역구에다가 자기 얼굴이 달린 선거를
사진을 플래카드에 걸면서 서울시장 운운했을까? 자, 거기엔 다 깊은 뜻이 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